네, 모두의 목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율곡이의 탄핵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제목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탄핵. 요즘 우리나라 정치의 모든 뉴스 미디어를 보게 되면 이 탄핵이라는 그 용어가 좀 반이 좀 회자되고 있어요. 실제로 현재 탄핵 심사 중인 그런 장관도 있고요. 자, 근데 탄핵이라는 말이 나는 사실은 근자에 들어서 대통령 탄핵, 무슨 탄핵해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탄핵이라는 말이 조선시대 때에도 이게 상당히 빈번하게 있었던 그런 그 용어네요, 보니까. 자, 이 탄핵이라는 말을 갖다가 국어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죄상을 들어서, 책망한다는 뜻이 있고, 또 현대적인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파면, 파면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파면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대상. 예를 들면 대통령, 국무위원, 대법관, 이런 국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에 소출을 해서 이끌어내는 그러한 그 요식적인 이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율곡이의 탄핵은 앞에 말했던 어떤 그 죄상을 갖다가 들어서 책망하는 거, 요렇게 좀 적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또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율곡이 그러면 우리 집회 5,000원권의 또 주인공이고, 또한 어머니 신사임당은 또 5만 원짜리의 또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또 학문과 특히 그 성리학 부분에 대해서 한 획을 그었던 이런 율곡이가 왜 탄핵이 대상이 되었는지 요거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율곡이 선생님 다 알고 있죠? 우리 오죽헌, 강릉 생각이 나고 하지만 이때는 이제 외가 즉 신사임당 어머니의 이 외갓집에서 자랐고 실제 고향은 파주제 파주. 경기도 파주. 그래서 지금도 파주에 가면은 율곡이 묘와 또 그 부인 묘도 있고 또 자운 서원이라고 서원도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소위 그 경기도 파주와 그 강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오죽 강릉 쪽에서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많이 역사책에서 많이 봐왔죠. 자, 이런 율곡이는 또 뭡니까? 구도 장원공 해서 9개의 시험에 장원, 수석으로 입학했다 해서 당대 최고의 또 이 수재였기도 합니다. 자, 어느 한 그 사법시험 같은 데서 수석 합격하는 것 자체가 영광인데, 이런 그 수석 합격을 9차례나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라고 평가해도 큰 흠이 없겠죠. 자, 이런 율곡이가 47세로 너무 일찍 요절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죠. 자, 이런 율곡이가 선조시대 때 병조판서를 역임한 적이 있어요. 병조판서는 지금 같은 뭡니까?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자, 이때 당시에 조선 국경의 여진족이 이제 이렇게 침범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그 백성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소위 그 여진족의 이탐계라는 그 우두머리죠. 거기를 물리치는데 아주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율곡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쭉 책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율곡이 그러면 성리학의 대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병조판서까지 했구나라는 또 새로운 또 사실을 또 알게 됐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선조 때 우리가 뭘 공부했죠? 소위 그 동인, 서인, 소위 붕당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 교과서에 보게 되면 붕당에 관련된 그 시험 문제도 한 문제 정도? 그래, 비중 있게 내지는 않아요. 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역사의 한 단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일본 식민 그 사학 중에 우리 조선에 폄하하는 걸로, 그죠? 조선은 내부, 즉 붕당, 서로 그냥 헐뜯고 험담하는 걸로 해서 아주 그냥 망한 그런 요인이 강하다라고도 이렇게 식민사학에도 이렇게 그 역설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율곡이가
병조 판서로 있었을 때 이때 당시에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정치계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율곡이인은 그러면 동인이냐 서인이냐? 엄격히 얘기해서 율곡이인은 동인도 아니고 서인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율곡이가 이 행하는 모든 그 이 정책과 이런 것은 동인과 서인 중에서 어느 편도 안 들지만은 이런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는 어느 한쪽에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중심에 동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동인들로부터 율곡은 많은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자, 첫 번째 탄핵 사건이 뭐냐면은 병조 판서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그 이 외적이라는 게 뭐 일본 외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위 여진족들이죠. 이렇게 여진족 우두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이 평정을 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쏟다 보면은 그 몸이 많이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선조께서 이 율곡이를 이제 소환을 이제 이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날따라 율곡이 선생은 몸이 너무 아프고 또 현기증이 나서 결국은 임금님 부르심에 이게 직접 찾아가지 못했답니다. 자, 이 사실을 안 선조는 우리 율곡이가 얼마나 이게 이 국방에 신경을 썼으면 몸이 그렇게 아팠을까? 그래서 오히려 선조는 어이를 불러다가 율곡이를 갖다가 치료를 하게끔 도와줬다고 하죠. 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위 율곡이를 그 반대하는 소위 그 동인 쪽에서는 율곡이는 상당히 그 무해한 사람이다. 어찌 국왕, 즉 임금께서 친히 불렀는데 현기증이 난다고 몸져 들어오가지고서 어떻게 임금의 그 어떤 그 이 명을 따르지 않느냐, 이런 건방지고 무리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사람 탄핵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일관한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오늘날 현대에 와서 이것이 탄핵 사회가 될지 안 될지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그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해 주시길 제가 바라겠어요. 자, 이렇게 이때 당시에 이 동인과 서인은 서로 이 첨예한 그런 날카로운 지금 이런 이 대척점이 서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은 많은 거죠. 자, 내가 싫으면 많은 건 맞는데 이것은 하나의 공통점을 공감대를 가진 상태에서 이 서로 배척이 돼야 되는데 이건 다분히 감정적인 것이 매우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선조가 열이 확 받죠. 아니, 국방일에 이렇게 힘을 쓰다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어디까지 내가 불러서 치료했는데 이 사람이 무례하다라고 이렇게 참소하는 사람은 그 누구냐? 당장 규정시켜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탄핵은 또 어떤 이유일까요? 자, 율곡이가 이제 또 어떻든 뭐 대성한까지 지냈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또 요직에 또 올랐을 때 반대를 하는 거죠. 이 상대, 이게 소위 동인, 라인에서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율곡이를 갖다가, 이건 내가 볼 때는 참소밖에 안 돼요. 율곡이는, 서모, 그러니까 서자, 서자 서울 들어봤죠? 그러니까, 신사임당 어머니 외에 또 이렇게, 어떤 첩에, 또 이렇게 처부들인 또 그 어머니가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 서모와 싸우고, 그리고 또 한때는, 절에 가서 중이 되었다라는, 조선 시대에는 소위 그 숙녀업불 정책이라고 해서 유교가 국시고, 그 다음에 불교는 철저하게 억압받았던 그런 시대였죠. 자, 우리 조선은 자고로 유교를 국시로 하는 이런 이 정책이 있는데, 율곡이는 절에 가서 1년 동안 불교의 심취를 했습니다. 어찌 이런 자가 정부의 요직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일관하는 거죠. 자, 요거는 참 소위 지금도 우리 이 현대 정치,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한 허물이 있으면은 아주 끈질기게 막 도련해서 아주
압박을 하죠. 자, 율곡이는 그 사실은 그 서머가 싸운 적도 없고 또 절에서 1년 동안 있었던 건 맞아요. 왜냐면은 율곡이 선생이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가 16살 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도 받고 여러 가지 또 삶에 대한 회한 뭐 이런 것도 많이 느끼겠죠. 자, 그런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또 나름대로 또 이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그 철학적인 그런 소양도 사실은 누구나 다 갖게끔 돼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갖다가 극복을 하고 내가 좀 더 인생의 뭐 올바른 그런 길을 가기 위한 자기 철학적인 그런 해서 뭐 절에서 뭐 1년간 뭐 불교 공부도 좀 했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소위 그 정부 고위직에 이제 발탁이 될 때 소위 그 아주 단점으로 상대방이 이제 그 물고 들어지는 이런 사람을 정부 요직에 앉힐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요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핵 사유, 현기증 사건, 또 뭐 지금 뭐 또 뭐 절에 가서 1년 동안 뭐 중이되었다. 물론 그 불교식 이름도 뭐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율곡 이 선생은 이런 그 사실을 이미 보고를 했죠.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아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해명서까지 났지만은 계속 이제 물고 늘어뜨리는 거죠. 자, 이것이 이렇게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말을 하면 또 요렇게 뒤집어 삼고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요렇게 해서 어떤 그 명쾌한 해답과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즉 반대를 위한 반대 발언만 계속 일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조는 또 뭡니까?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서 결국은 내가 율곡이를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율곡이를 갖다가 못 잡아먹어서 안다. 봐라. 이렇게 율곡이를 갖다가 모함한 사람들을 전부 다 내가 마음만 같아서는 딱 목을 베어서 참수할 그런 마음은 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고 전부 다 파직을 시키고 귀양을 시켜버리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사건이 한번 일단락되었던 것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당쟁의 이 씨앗이 오늘날 우리나라 현대를 이끌어가는 정치에도 그대로 좀 더 DNA를 우리가 물려받지는 않는가 하는 마음일 뿐이죠. 자, 우리는 언제까지나 공정과 상식을 구호로만 외치고 실제로는 뭡니까? 상대편 약점을 잡아서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고 이런 정치 행태를 계속 해야만 하는지, 아마 이것이 우리 지난 500년 전 이 선조시대 때 이후에 그 붕당 정치, 즉 이 첫 단초를 잘못 깨면 이 정치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면면이 이뤄내려는 그런 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서 서로 갑론을박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어떤 한 개인의 이런 이 단점을, 허물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갖다가 윤리적 또는 그 삼강, 오류 이런 걸 대입을 해서 사람을 갖다가 생매장시키는 이런 이 치사하고 비열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앞으로 그런 정치를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언제쯤이나 그게 가능할지 정말 문매어 기다려 봅니다. 자, 결국은 오늘의 화두는 율곡이는 탄핵을 받았으나 결국은 보호를 받았다. 이렇게 매듭할까? 약간 좀 이게 뭐 이렇게 명쾌한 정리는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